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병원 조효연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입사해서 10년 동안 수술방 안에서만 근무했는데 이런 큰 자리에서 정장까지 입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전 역시 수술복이 편한 것 같습니다. 현대 수술 현장에서는 PA 간호사와 SA 간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담 간호사는 의료진의 책임하에 의사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되며 의사 보조 인력, 진료 협력 간호사, 수술 보조 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각 병원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전공의 부족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일반 간호사들이 선발되어 외과 분야에서 의사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 수는 2006년에는 404명이었고요. 2020년에는 4,814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지금 의정 사태 이후 각 병원에서는 약 6천에서 7천 명 이상이 각 병원에서 활동 중으로 추정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외과 수술 분야에 종사하며 수술팀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ASA 간호사의 등장은 수술실 인력 부족과 전문화된 수술 보조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PASA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실 운영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술 장면에서 이들의 역할은 핵심적입니다. 특히 복강경 수술같이 정밀한 시야 확보가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의사의 눈 역할을 해주는 스코피스트 간호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코피스트 간호사는 복강경 카메라 조작자로서 카메라를 다루어 수술 부위의 모니터에 보여준 역할을 담당하고, PASA 간호사의 역할 증가 추세 속에서 스코피스트 간호사의 복강경 수술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전문 이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코피는 특히 복강경 간이식에서 중요한데요. 간이식 수술, 특히 생체 간이식 공여자, 간 절제는 복강경 기술 중에서도 매우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간은 혈관이 복잡하고 조직이 무겁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출혈 위험이 높아 카메라 조작에 대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복강경간 수술에서 카메라 조작 기술은 다른 복강경 수술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강경 기증자 절제술의 경우 환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회복도 빠르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술기가 매우 복잡하여 많은 병원에서는 아직도 개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수술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수술팀이 긴밀한 협업이 필수인데, 그 중심에는 스코피스트 간호사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코피스트 간호사의 주요 역할은 앞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수술 장비 조작과 영상을 최적화해야 되고요. 그 필드가 좁기 때문에 항상 폭우가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시야를 유지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술장에 보면 스크럽도 많고 마취가도 많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팀 간의 실시간 소통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수술에 집중하다 보면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술자의 시야 확보와 협력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스코피스트 간호사는 언제나 술자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화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술 단계마다 최적의 카메라 각도와 거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서전이 어떤 뎁스로 어느 정도의 깊이를 원하는지가 많은 경험으로서 체득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교육으로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게 복강경 화면에서는 되게 다른 기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다른 기구들 간의 충돌을 필요하고 다른 장기에도 닿지 않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앞에서 자료에서 많이 나왔지만 에너지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에너지 디바이스가 다른 장기를 손상되거나 열에 의해서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에너지 디바이스가 혈관 끝에 제대로 물렸는지 다른 기구에는 물리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는 부위가 없게끔 저희가 카메라를 최대한 보여줘서 다른 장기에 대한 손상 없이
완벽한 수술의 결과를 도와주게끔 카메라를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잡은 카메라 영상이고요. 지금 혈관 절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앞서 매겼던 그 플렉서블 스코프를 쓰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냥 30도 스코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클리핑을 해서 이렇게 옆면에서 라테랄로 이게 클리핑을 할 때마다 이 클리핑이 이 혈관 끝까지 제대로 물리는지, 또 옆으로 돌아가면서 이 기구와 파이팅 없이 또 클리핑이 또 옆면으로 잘 라테랄로 들어가는지, 이걸 참 처음에 잡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익숙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참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 교수님은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는 많은 대화와 센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스코피스트가 되기 위한 전략이 있는데요. 당연히 기술 순용도의 향상이 필요하고요. 팀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야 되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입사해서 다른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냥 여러 교수님들한테 혼나고 많이 배우면서 배운 케이스인데, PA들이 많아지고 스코피스트가 많아지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교육들이, 체계적인 교육들이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면 후배 선생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 기반으로 복강경 간이식 수술에서 스코피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A병원에서 진행된 한 생체 간이식 공여자 우엽 절제술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수술 첫 단계에서는요, 이제 간 주위의 구조물을 방리하게 되겠고요. 아까 버드아이 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기법으로 복강 상부에서 위치시켜 간 전체 주변 구조물이 하나면에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고요. 이로써 집도인은 간을 둘러싼 인대와 조직을 떼어낼 때 주변의 장기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게 안전하게 방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2단계에서는 그 간 뒷면 포스테리어 쪽을 횡격막과 분리할 때는요, 스코피트의 내시경을 환자의 완전 라테랄로 내려서 측면 시야가 제공됨에 따라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그 간 뒤쪽까지 잘 보여줘서 집도의가 이 시야를 통해 간 후방의 중요 정맥들과 횡격막 부착물을 확실히 확인하여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 이제 간 절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간 조직을 절제할 때 이제 스코피스트 간호사들의 역할이 특히 빛을 발합니다. 집도의가 이제 에너지 디바이스나 보비, 이제 간을 시작하자마자 스코피스트는 카메라의 줌을 적절히 조절해서 절단면과 기구의 끝이 항상 화면에 보이도록 유지하고, 절단이 진행됨에 따라 시야가 혈액이 고일 때는 이제 어시스트가 석션이 들어오겠죠. 그 석션이 들어올 때 화면에 같이 잡혀게 보여줘서 집도의가 이제 출혈 위치를 놓치지 않고 지혈하도록 도왔습니다. 석션을 하는 부위만 보여준다고 하면 또 저희가 피나는 데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에 맞춰서 교수님들이 어디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걸 예측하고 그 긴박한 순간에 다 일일이 여기를 보고 싶다, 저기를 보고 싶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피가 났을 경우에는 이 서전은 어떻게 대처한다, 그걸 미리 알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스코피스 카메라가 미세하게 이동시켜 절단면의 깊이와 폭이 한눈에 보게 화면 구도를 잡는 센스를 발휘하고, 어느 순간 조직을 절하던 간이 다른 화면에 벗어나고 에너지의 팁이 또 보이지 않는 부위를 물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구 작동의 부위가 블라인드 절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는 큰 혈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화면을 잘 보여줌으로써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도에는 스코피스트의 이런 센스 있고 빠른 대응 덕분에 안전하게 수술에 집중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간을 빼고 할 때도 이제 다른 장기에 손상 없이 잘 나올 수 있게 다른 걸 끝까지 잘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158건에서
개복으로 전환한 거 없고 수혈도 필요 없었고 합병증도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수술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야의 확보와 팀 협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술을 마쳤음을 보여줍니다. 스코피스트 간호사는 수술 중에 가상의 수술 시야를 만들어 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술을 원활하게 이끌고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몇 가지 스코피스트의 미래에 대해서 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간이식 복강경 수술에서 그 스코피스트 간호사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복강경 수술이 점점 발전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스코피스트 간호사의 수요와 중요성도 더 높아질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비해 몇 가지 제안할 겁니다. 첫 번째는 스코피스트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어가지고 참 지금까지는 다 경험으로 인한 스콥을 잡았는데요. 여기에서 체계적인 이론과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훈련을 접목하면 숙련도를 높이고 표준화된 술기를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및 교육기관 차원에서 스코피스트를 포함한 수술 전문 간호사의 과정을 개설할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 기반 훈련과 소통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워크숍, 브리핑, 디브리핑 문화가 더 활성되고 체크리스트 활용 등을 통해 수술팀 내 신뢰와 의사소통이 강화되면 스코피스트 간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담 간호사 제도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PAUSA 간호사는 업무는 아직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어시스트를 쓰면서 내가 이 분야까지 해도 되는 일인 건가 야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의정사태 이후로 더 고민을 많이 되게 한 상황이죠. 내가 이것까지 해도 되는 건가? 환자가 잘못되면 어떠나.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술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자격 기준과 보상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사기 진작과 지속되는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담 간호사의 교육 시스템 확립과 자격 기준, 법적 지위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스코피 간호사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코피스 역할과 전략을 깊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면 복강경 간이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소 침습 수술 분야에서 환자 안전과 수술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교육과 이런 자리들을 위해 스코피스트 간호사들의 전문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플로어에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많아지고 라파로스코픽 서저리가 많아지면서 스코피스트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로봇 수술이 또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스코피스트의 역할이 우리 서전들이 수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어떻게 보면 서전이 원하는 시야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큰 역할이 되거든요. 사실 질문 없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좀 네. 드려도 될까요? 혹시 선생님 밑에 이제 또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는 후배 스코피스트가 있으신지요? 네.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십니까? 교육이요? 네. 참 그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교수님별로 저는 알려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포인트별로 알려주는 게 후배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요. 이 수술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이 교수님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다. 이 교수님은 이런 장비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지혈하는 걸 선호한다. 그런 지혈 기구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물론 저희 같이 일하는 PA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스컵쌤들은 다 다른 수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작 전에 교수님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미리 이 기구와 장비 세팅해 달라, 미리 프립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건 저희 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런 그 조율을 해주시는 역할이 그 스코피스트 선생님이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에 스크럽과 서전과 또 스코피스트와 이렇게 환자 사이에 두고 트라이앵글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그 제목에서 보듯이 단순한 스코피스트가 아니라 퍼스트 어시스턴트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병원보다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아무래도 전공의들도 없고 펠로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술방 PA 간호사들의 롤이 점점 커지고, 그들의 롤과 역량에 따라서 수술이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아까 화면 보니까 플렉서블 스코프로도, 아니 리지드 스코프로도 마치 플렉서블 스코프로 서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시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술하는 서전들과의 소통,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고, 사실 서전들도 화면을 보면서 웃긴 게, 분명히 화면으로 내가 옆을 봐도 안 보인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고 몸이 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가줄 수 있다라는 그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여쭤보는 건데, 그 소통을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저는 이건 정말 사소한 건데요. 전 예전에 신규 때 이제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학회 따라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사소한 건데, 그 교수님 차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는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수술장에서 이렇게 음악도 틀어드리고요. 기분이 좋으시라고, 컨디션 좋게 유지하시라고, 그런 것도 알고 있고, 회식 자리 같은 것도 조금 그건 일의 연장선이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서 교수님들은 어떤 고민을 요즘 갖고 계신지, 가족사가 어떻게 해요, 누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그래서 그런 프리토킹? 그냥 수술장 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프리토킹도 교수님을 되게 긴장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수술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한 거지만 그런 것까지 맞춰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석환 선생님 행복하시겠네요. 예, 아까 발표하신 대로 사실 스코피스트나 수술방 PA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뭔가 정립되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토픽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